잠시만요. 오늘 저희 뉴스의 시트라이브는 김종석 리포트 외신 대신에 이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가 권력 재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대해 의한 헌법 파괴다. 또 하나, 앞서 제가 짚어봤던 대로 두 전직 대통령보다 엄정히 단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제 옆에 좌양길 차장 긴급히 다시 한번 자리에 앉았는데, 좌 차장,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네, 일단 지금 특검이 여러 혐의를 또 추가 기소를 해놨지 않습니까? 북한의 선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보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예. 이런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했다. 예. 그리고 반국가 세력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예. 진정한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했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예. 모두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을 지으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그리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다. 태도가 나쁘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사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잠시만요.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같은 이제 내란 중요 임무종사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그럼 김용현 전 장관 무기징역 구형. 대략적으로 예정된 수순, 예상이 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상보다는 통상적인 예측보다는 좀 무거운 형이 구형이 됐는데요. 예. 일단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때 국방부 장관의 건의로 선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검이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예. 김용현 전 장관이 한 몸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본체인 우두머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이라면 김용현 전 장관, 그러니까 약간 오른팔 같은 격이죠. 예. 특검이 보기에는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이게 보자면은 정확히는 이제 재작년이었죠. 2024년 12월 3일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밤 10시 30분쯤에 선포한 이후 무려 이제 406일이 걸려서 이제 1심 결심 공판에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특검 쪽의 주장을 좀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피고인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 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형이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이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등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서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결국은 여러 이유, 꽤 오랜 시간 계엄을 준비했다라는 정황도 얘기를 했지만 특검이 여러 얘기한 것 중에는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면 상당히 일관됩니다. 예. 이게 야당의 폭거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가 기능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특검의 오늘 논리는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 주체가 야당이 아니라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반국가 세력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특검이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건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을 한 거니까 명이죠. 예. 이제 무기징역 중에 이제 사형을 특검은 결단을 내린 거고, 대략 이렇게 되면은 2월 초 한 달 정도 지나야 이제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 재판부가 3명의 판사들은 아마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결론을 내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판결문을 써야 될 텐데 그게 한 수백 쪽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판결문을 열심히 쓰는 작업을 해야 될 테고요.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최후 진술을 얘기할 텐데, 거기서 특검이 지적한 바와 달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느냐,
그 부분을 아마 지켜볼 겁니다. 근데 예. 거기서도 기존과 똑같은 입장을 반복해서 되풀이한다면 예.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의 저 얘기도 좀 눈에 떴던 게 뭐냐면 조한결 차장 저하고 좀 지금 속보 상황 저 속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고 태극기의 모습도 보이고요. 경찰 병력도 있습니다. 이 조금 전 정확히는 밤 9시 35분 지금으로부터 15분 전에 특검이 보시는 그대로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을 구형했는데 앞서 지나갔던 속보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사형이라는 게 실제로 사형의 집행이 안 된 지가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사형 폐지 국까지만 사형 선고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도 특검의 저 시각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일단 사형을 구형해 놓으면 그 사형과 거리가 먼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런 점을 좀 감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여러 입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와대 입장도 나왔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할 거다. 이제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형 구형에 대한 뭐 곧바로 거의 청와대 입장이 나온 셈이죠.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서 판결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알려지기로는 뭐 좀 더 저희도 취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에 윤 전 대통령이 다소 뭐 옅은 웃음도 지었고 방청석에서는 뭐 격렬한 욕설도 나왔다. 조금 뒤에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도 하긴 할 텐데 아마 본인의 사형 구형 이후에 최후 진술의 톤도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게 보면. 아마 미리 작성한 원고가 있습니다. 상당히 두툼한 원고를 들고 오긴 했는데요. 사형을 구형할 거라고 예측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예. 예상 밖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달변가기 때문에 예상 밖의 상황에 대해서 즉흥 발언을 좀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고하기로는 1시간 이상 혼자 발언을 이어갈 거라고 예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절차대로라면 진짜로 1박 2일까지 돼서 자정 넘을 수도 있는 거네요.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 1시간 정도 예정이 돼 있으면. 네, 지금 특검이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면서 좀 이제 간결하게 했는데요. 구형량이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저 아까 예측하기로는 한 11시쯤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모든 절차를 좀 생략을 하고 간단히 얘기를 해서 구형량을 좀 빨리 꺼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절차는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래서 8명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최후 진술을 할 거고요. 예. 윤 전 대통령은 맨 마지막 순서에 발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반성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뭐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조한길 차장 정리를 하자면 선고는 언제 나올 거야? 어느 정도 1심 재판부도 결론을 준비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심증이라고 하거든요. 예. 판사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놓은 상태라는 걸 심증이라고 하는데 심증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그다음에 판결문을 쓰고 거기에 어떤 문장을 담을지 그 작업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예측하기로는 설 연휴를 반납하고 판결문을 계속 열심히 써서 예. 설 연휴 직후에 선고일을 잡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정도까지 좀 돼봐야 되겠네요. 오늘 뉴스의 시티라이브는 김종석 리포터 외신 대신에 서울중앙지법 속보 연결해서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소식을 속보로 만나봤습니다.